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1월 28일 금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바마 케어 월 평균 부담액 $100 선. 올해 워싱턴 지역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워싱턴 DC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8,454명, 메릴랜드는 18만 4,038명, 버지니아는 29만 1,943명이었습니다.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0만 명 증가한 1,4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오바마 가입자가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민간 시장 보험이랑 구조가 다른데요. 연방정부 빈곤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27,750달러인데 그 빈곤선 소득의 138%부터 400% 이내의 가정이라면 연방정부 보조금 AP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많이 받고 소득이 많으면 적게 받고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사실상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80% 정도가 이 APTC를 받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실버 플랜 가입자의 보험료는 $100 정도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액면 보험료를 다 안 내고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제한 나머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핵심 조항을 빼버렸어요. 오바마 때는 누구든지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게 만들어서 텍스 리턴 금액에서 벌금 액수를 제하고 줬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벌금을 안 내도 되게끔 이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이 많아진 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 법률을 더 좋게 만들어서 가입자가 늘었는데요. 특히 팬데믹 때 직장 보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다 하는 내용을 오늘의 탑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스크 이념 전쟁.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의 K-12 재학생의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버지니아 전체 지역 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전체 131개 지역 교육청 학군 중 53%인 69개 교육청 학군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청 학군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북버지니아와 리치몬드, 노폭 등에 몰려 있어 전체 버지니아 공립학교 등록생의 67%에 해당하는 84만 6,483명이 재학 중입니다. 영킨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절반 이상의 카운티 교육청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하겠다 선언했다는 기사입니다. 전체 학군의 53%, 69개 교육청 학군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버지니아 전체 공립학교 재학생의 67%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확실 시 고정금리 전환 문의 증가. 기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변동금리 융자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최소 3차례 이상 내년에도 3, 4차례 인상이 전망되는 실정이기 때문인데 더욱이 인상폭의 경우 0.2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0.50%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0.25%포인트씩 4회가 오르면 1%포인트가 오르는 셈입니다. 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가 조절을 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죠.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 페드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이자율인데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자율 부담 때문에 오르기 전에 대출 상품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홈스쿨 텍스 크레딧.
버지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자녀를 홈스쿨링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학교인 차터스쿨을 늘리고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가 차터스쿨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가구에 공립학교 학생의 1인당 지원 예산만큼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등의 불만이 있거나 또 종교적 신념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구에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글렌 영킨 주지사가 공립학교 예산을 빼돌려서 고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의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공급난으로 학교 급식 차질. 워싱턴 지역 각급 공립학교가 팬데믹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식품 공급도 여의치 않아 학교 급식 시스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작년 3월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 지원을 얻어 점심과 저녁, 스낵 등도 무료로 제공했으며 8월 말 현재까지도 아침과 점심 식사 무료 제공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공급난이 빚어지면서 마트에 물건이 동이 났다는 기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트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아침, 점심 식사를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학교 급식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일부 식품 공급 회사들이 교육청과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학교 급식보다 요구 조건이 덜 까다롭고 이익도 많이 남는 레스토랑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급식에 필요한 음식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 대선 재외선거.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9일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외유권자 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의 재외선거는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자동으로 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외 거주자는 어디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만드는데요. 유권자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라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고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입니다. 가주서 코로나19 새 변종 발견. 가주에서 코로나19 새 변종이 발견됐다는 기사인데요. 이 새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아직 위험 여부를 모르니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 연방정부도 데이터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되고도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롱 코비드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정확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 서한을 발송해 장기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줄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에도 연방정부는 거의 아무런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장기 후유증, 롱 코비드로 미각과 후각, 브레인 포그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 실태가 없어 연방정부에 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기사는 연구 보고를 통해 미 충원 일자리의 15%가 이 롱 코비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후유증의 다양한 증상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한 차례 눈폭풍.
워싱턴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겨울 눈폭풍이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눈은 뉴 잉글랜드부터 워싱턴까지 미 대륙 북동부를 강타해 각종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저녁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선 워싱턴 지역에 1에서 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 기업 유치 인센티브 연장 법안 통과. 버지니아 하원의회가 고용 창출 기업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한시 법률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올해 7월 1일로 종료할 예정이지만 2025년 7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했습니다. 다음 메릴랜드 기사가 실린 5면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로 퍼플라인 2026년 가을 완공 예정. 애초에는 올봄 개통 예정이었던 메릴랜드 퍼플라인 메트로 노선이 오는 2026년 가을에 개통합니다. 메릴랜드 공공업무위원회는 퍼플라인 추가 공사비 14억 3천만 달러를 포함한 전체 지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메트로 퍼플라인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몽고메리 카운티까지 연결하는 16마일 경전철 구간입니다. 지상 구간에 있는 경전철이에요. 궤도도 짧고 객차도 더 작아서 보통 객차의 반 정도 됩니다. 이 메트로 퍼플라인이 애초에는 올 봄 완공 예정이었는데 부실 시공 논란과 소송 등으로 공사 기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시공사를 바꾸고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년이나 늦춰진 가을에나 완공될 것이고 공사비가 14억 3천만 불 늘었다 하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대학생 융자 900만 달러 텍스 크레딧 제공.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학자금 융자액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스 크레딧은 주정부 소득세 환급액에 보태집니다. 수혜자는 학자금 융자 잔액이 있는 메릴랜드 거주 주립대학 학생이거나 타주 대학에 재학 중인 메릴랜드 학생입니다. 학자금 융자금이 2만 달러 이상이며 현재 잔액이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가스 가격 11%가 주정부 세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가스 세금이 최근 10년 내 계속 상승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연방정부 가스 세금인 갤론당 18.4센트 외에도 별도로 주정부 가스 세금을 부과하는데 메릴랜드는 갤론당 36.1센트로 전국 50개 주 중에서 16위, 버지니아는 갤론당 34.4센트로 20위에 올랐습니다. 기사는 각 지역의 가스 가격에 따른 주정부 세금 비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통과 가능성 높아. 이번 회기 메릴랜드 하원 의회에 상정된 1호 법안인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주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버지니아 등 이런 주들이 모두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는데 메릴랜드는 3분의 2의 주민이 민주당인 진보적인 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상하원 간의 신경전과 의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순위로 치지 않았던 이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FDA 자가 진단 키트 승인. 연방식품의약품안정청 FDA는 메릴랜드 락빌시티에 소재한 맥심 바이오메디컬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클리어 디텍트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의 자가 진단 키트는 코 속의 분비물을 면봉에 묻혀서 시약 액체에 넣고 흔든 다음 외부 키트에 몇 방울 떨어뜨린 후 15분을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클리어 디텍트는 외부 키트 과정 없이 액체 시약만 넣으면 한 번에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좀 더 간편해진 자가진단 키트가 개발됐다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월 28일 금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